안녕하십니까. 경남 구석구석의 정보를 발빠르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경남인데이 진행을 맡은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은입니다. 창원의 명소를 소개해주는 빛나라 창원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하이스토리. 지역 경제의 씨앗이죠. 중소기업을 야무지게 알리는 소중한 기업, 생기발랄한 경남이 이색 현장을 찾아가는 경남 액티비티, 그리고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갯꿀까지. 알짜배기 정보만 쏙쏙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채은 씨, 올해가 창원 방문의 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 그럼요. 창원과 마산, 진해가 하나로 뭉친 창원시는 구석구석 둘러볼 만한 것이 차고 넘치는데요. 빛나는 창원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국제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올해 창원시는 창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가득한 창원을 찾아가는 빛나라 창원.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찾아갈 장소는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에 있는 섬 저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빨간 다리가 주인공인데요. 바로 저도 스카이워크,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발 아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는 스카이워크, 제가 한번 건너봐야겠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 그런데 사람들이 신고 있는 게 뭐죠? 안에 들어가시면 바다 위로 80m 유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 유리에 흠집 안 나도록 더신을 꼭 신고 가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더신을 신고 있었네요. 그럼 저희도 본격적으로 스카이워크를 건너볼까요? 유리바닥으로 바다가 보이고 양옆에도 바다가 펼쳐져 있어 정말 아찔한데요. 스카이워크는 길이가 80m, 폭이 1.2m로 바닥에는 강화유리가 깔려 있습니다. 서로 사진도 찍고 손을 꼭 잡고 건너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마산하면은 최고 자랑거리가 연육교죠. 이 연육교를 오면은 마음과 몸이 모든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행복 그 자체만 느끼는 것 같아요. 스카이워크의 전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다리를 다 건너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사람들이 걸어놓은 자물쇠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사랑의 자물쇠를 잠그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다음번에 남친이랑 함께 와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의 자물쇠 말고도 또 다른 신기한 게 있는데요. 바로 느린 우체통입니다. 느린 우체통? 그럼 제가 안 써볼 수가 없겠죠? 여기서 엽서를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하나는 1년 뒤, 하나는 한 달 뒤에 보내진답니다. 이 외에도 새로 생긴 돼지 조형물과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건너면 과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섬인데 섬이 아닌 걸어서 올 수 있는 섬. 이 저도에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비치로드입니다. 비치로드 코스 중 저는 섬과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 1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나무 사이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치로드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왜 비치로드를 찾는 걸까요? 근데 장애물이 없으니까 멀리 시야가 먹고 여기 저 창원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보면 전부 앞뒤 꽉 막힌다니요, 그지? 넓게 펼쳐진 바다를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바다는 듣던 대로 탁 트여 있었는데요. 노을 지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즐거워지는 알찬 섬. 배 타고 나가지 않아도 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저도 스카이워크. 다리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비치로드. 저도에는 빛나는 비치로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와, 스카이워크를 비롯하여 겨울 해변의 일품인 비치로드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채은 씨는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요, 스카이워크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걸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데 우리 같이 가가지고 극복해볼까요? 아, 그거는 방송 끝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네, 자, 다음 코너는 깜찍발랄 강은지 리포터가 준비한 하이스토리입니다. 경남이 어떤 숨은 전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밀양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의 고향, 시원한 밀양 강줄기와 영남루가 기다리는 밀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밀양을 가로지르는 밀양강, 굽이굽이 흐르는 순한 강물처럼 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네, 저는 지금 밀양 강변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탁 트인 광경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운동하시고 계시는 아버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운동하시고 있는 중이세요? 예, 운동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밀양에 유명한 거를 찾아서 왔는데 밀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밀양에 유명한 게 많이 있지요. 오. 밀양 영남로도 있고 오. 저 어른골 가면 사과도 유명하고. 네. 옛날에 뭐 듣기로는 전설이 있다 하는데 예. 전설이 있다고요? 전설 어디에 가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요 주위에 있는데 네. 그 나는 잘 모르겠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밀양강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이곳에 가면 단서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찾아간 영남루. 절벽이 아찔한 자태가 시선을 끄는데요. 네, 비가 그친 후에 영남루가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잠깐, 지금 들리는 이 노래 밀양아리랑 아닌가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저도 모르게 흥겹게 따라 부르게 되는데요. 과연 여기에 바로 밀양아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솟구치는 흥을 접고 전설에 집착하는 리포터 눈에 딱 걸린 단아한 자태의 이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밀양의 숨은 전설을 찾아서 왔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 숨은 전설 아랑 규수입니다. 아랑 규수요? 네, 따라와 보실래요? 아랑 규수가 이끈 곳에서 만난 아랑사와 아랑각. 이곳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밀양 부사의 딸 윤동옥이 유모의 깨매 빠져 남몰래 그녀를 흠모하던 통인 백가에게 욕보일 뻔하다 죽음으로써 순결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후 밀양으로 내려오는 부사마다 첫날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담력이 큰 이 상사라는 부사가 밀양을 자원하여 오게 되는데 다행히도 부임한 첫날 아랑에게서 억울한 사연을 듣고 원한을 풀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가를 잡아 처형하고 아랑의 주검을 찾아 장사를 지낸 뒤로는 아랑의 원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재색을 겸비한 규수를 뽑는 아랑 선발대회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외모보다는 말솜씨나 예의범절, 교양을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더욱 아랑을 기리는 마음이 의미가 있는 축제가 되는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대회에서 뽑힌 아랑 규수입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아랑각을 더욱 빛내주는 영남루가 마치 아랑처럼 도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아랑 전설에서 흥겨운 밀양아리랑이 유래가 되었을까요? 아랑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아랑을 기리고
밀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자 흥겨운 가락으로 풀어낸 것인데요. 슬픔조차 웃음으로 넘기고자 한 밀양 사람들의 성정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밀양 사람들의 흥을 간직한 밀양아리랑, 그리고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아랑전설까지 밀양강 따라 이야기 따라 밀양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하이스토리 리포터 강은지였습니다. 야, 신명나는 민요로만 알고 있던 밀양 아리랑에 저런 숨은 전설이 숨겨져 있었네요. 네, 얽힌 전설 때문인지요. 아랑각과 영남루가 더욱 특별해 보이네요. 근데 동현 씨, 저도 아랑교수 선발대회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데 저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네, 뭐 우리 채은 씨의 자신감 하나만큼은 아주 칭찬합니다. 아, 칭찬 맞으시죠? 네, 그럼요. 그런 걸로 알고요. 다음 코너는 구은하 리포터가 경남의 중소기업을 야무지게 소개해 주신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경남의 경제를 떠받치는 주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 작다고 얕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쟁력으로 지역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온 소중한 기업.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기업 못지않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곳인지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는 한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자동차부터 비행기까지 이 기업의 작업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표면 처리 작업입니다. 고객사에서 맡기는 제품의 표면을 도금 또는 도장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표면 처리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 처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수면 연장이기 때문에 수면 연장을 하기 위한 내식성 향상이라든지 기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금과 도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서 마지막 공정이 도장을 처리를 합니다. 도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내식입니다. 외관의 아름다움의 목적도 있고 내식을 강화를 해서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마지막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도금 기술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2가지의 공정을 국제 규격에 맞춰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장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 이 기업의 저력, 바로 이곳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선 주로 현장 기술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이 기업에서 갖고 있지 못한 새로 공정들이나 설계, 약품들에 대한 검토와 유효성을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연구로 많은 특허를 얻어냈으며 표면 처리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기술력 중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품질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방사는 이런 품질 관리 시스템, 특히 이제 방산에 관련된 DQMS, 그다음에 항공에 관련된 나드캡이 인증이 없이는 공정이 진행될 수가 없고, 인증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제 품질의 유지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코텍의 가장 큰 기술력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단한 연구를 통한 기술력 확보. 여기에 또 하나 숨은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을 하는 주 목적은 돈을 벌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회사, 행복한 가정, 이런 사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리시는 그런 비전이나 모습들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정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진 공정기술 전문기업으로 명성을 내는 일, 모든 기술들 속에 코텍의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 표면 처리 분야에서 30년간 외길을 걸어온 기업.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 경쟁력과 꿈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하는 기업. 경남의 소중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항공 분야까지 C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기술 개발에 힘쓰시고 있을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럴까요? 자, 힘내세요. 박수! 네. 와! 아,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혈기왕성한 상남자 권기태 리포터가 아주 액티비티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태 씨, 어딨나요? 어디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경남의 이색 장소만을 찾아다니는 리포터 권기태 리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어디냐? 바로 수련 합천입니다. 산 좋고 강 좋기로 소문난 합천은 겨울에도 수려한데요. 근데요, 2018년 아닙니까? 예전 7, 80년대 건물들이 와 이리 많노? 아, 왕년에는 세상을 번쩍 들기세였는데 옛날이 진짜로 그립습니다. 여가 도대체 어디고? 이게 꿈이가 생시가? 나이 불문, 누구든 탈 수 있는 타임머신이 기다리고 있는 합천 고백 7080 축제에서 지금부터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고백! 야, 진짜 참말로 옛날로 와버렸네. 7080 추억들이 가득한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흠뻑 빠져버린 권기태 리포터. 아하, 뭔가 이상한데 옷이 이래 갖고 제대로 놀 수 있겠습니까? 축제의 완성은 패션 아닙니까? 딱 멋있게 옷을 입어줘야 이 구역 주름 잡지요. 저기 저짝에도 교복 멋쟁이들이 있네 얘. 식상한 컴퓨터 게임은 가라. 이제는 게임이 아니라 놀이의 시대. 스카이콩콩도 타고 제기도 차고 옛날 놀이도 하고 컴퓨터 게임 같은 시시한 거는 상대도 안 돼. 지는 옛날에 맨날 타던 스카이콩콩부터 타야겠습니다. 골목대장이신데 어디 골목대장입니까? 저 합천구 골목대장이에요. 아, 저도 저희 동네에서 골목대장이거든요. 진짜요? 네, 한번 붙어볼까 얘? 한번 붙어봐요. 붙어봅시다. 네. Get, set, ready, 다들 콧질질 흘리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 넣고 뛰어가면 다 가진 기분이 들고 나던 문방구 주전부리들은 물론 참 달짝지근하던 그 시절 그대로 만들어 먹는 달고나도 있고 가게에 가면 가게 큰 누나가 연탄불에 따끈따끈 쫀득쫀득 구워주던 가래떡도 있고 아이고 뜨거워라. 추억의 음식들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덧 거리도 서서히 어둑어둑해지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가로등 불빛과 어스름이 깔리면 어머니께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시던 그 추억들이 떠오르네. 기차도 오래 달리면 간이역에서 쉬어가듯 여와서 그 시절로 돌아갔다 오면 그래도 인생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거리를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멀리 떠나간다고. 저는 아련한 옛날을 뒤로하고 2018년에 권기태로 돌아가겠습니다.
뿌뿌. 길에서 만나자. 야, 합천 테마파크에서 과거로 돌아간 기태 씨 교복 입은 모습이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요, 저도 어렸을 때 달고나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 먹었던 그 기억들이 방금 영상 보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옛 추억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올겨울 합천 테마파크로 시간 여행 떠나보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꿀팁 박사 소연 씨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겨울철 정전기 예방을 위한 꿀팁을 알려주신다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모두들 날 사랑해. 나는 beautiful girl. 무슨 일이죠? 정전기 때문에. 아, 정전기는 겨울철 최대의 복병이죠. 정전기는 까라! 정전기 퇴치법부터 겨울에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까지 한 박사가 전해드릴게요. 머리카락 정전기 방지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은 드라이기인데요. 잠깐! 네? 지금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셨죠? 네. 그런데 모발에 열이 가해지면 정전기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는 자연 건조나 냉풍으로 말리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빗입니다. 플라스틱은 정전기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 나무 빗으로 빗는 게 정전기가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지호 씨, 지금 입고 있는 니트도 사실 따끔따끔하시죠? 네. 네, 이게 또 정전기 꿀팁인데 이렇게 니트 안에 옷핀을 살짝 끼워 넣으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아, 잠깐! 옷을 벗을 때는 양말부터 벗으면 전자가 땅으로 빠져나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요. 문을 열 때 발생하는 정전기는 한 손으로 문짝을 짚고 열면 전자가 손으로 빠져나가서 정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와, 전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그쵸? 아, 그럼 이왕 온 김에 겨울 꿀팁 몇 가지를 좀 더 알려드릴까요? 사실 겨울철에 옷 관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패딩부터 코트, 니트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우선 패딩은 이 지퍼를 반쯤 내려서 양팔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 많이 입는 니트는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 옷걸이에 양팔과 허리를 끼워서 걸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큰맘 먹고 산 코트에 보풀이 생겼다면 이 칫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살살 빗어주면 이렇게 보풀이 잘 떨어지는걸요. 한 박사의 겨울나기 어떠셨나요? 겨울철 골칫거리 모두 해결하고 꼭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남 구석구석의 정보를 발빠르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경남인데이 진행을 맡은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은입니다. 네, 이번 2화에서도 알짜배기 정보들로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화 첫 번째 코너입니다. 바로 빛나라 창원인데요. 방문의 일을 맞은 창원의 명소를 우리 김도연 리포터가 아주 기똥차게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여기는 벚꽃 명소 진해 여자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추운 1월에 왜 진해에 왔냐고요? 벚꽃은 한철 풍경이지만 그래도 진해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유산들이 가득합니다. 단위품 팔아가며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시간여행. 같이 떠나시죠. 진해하면 바로 군항도시죠. 진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모여있는 곳. 여기는 군항마을 역사관입니다. 진해 역사가 한 곳에 모인 역사관은 사서삼경, 태극기 보관함, 풍금 등 없는 게 없어요. 벽 한쪽에는 1920년대 진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네요. 벽에는 옛날 생활을 보여주는 설명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일본식 건물답게 천장에 나무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방 중간에는 다다미도 있네요. 역사관을 나와 본격적으로 진해를 둘러볼 시간. 제일 먼저 갈 곳은 진해탑이 있는 제왕산 공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왕산 공원이에요. 진해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빨리 가봅시다. 모노레일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 유리벽으로 바깥 풍경이 다 보이는데요. 제왕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전경을 보러 진해탑으로 올라갈까요? 진해탑 꼭대기에 올라오니 한눈에 보이는 진해 전경.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빌딩도 보이네요. 와, 저기 주공 로타리도 있어요. 저쪽에. 와. 중원 로타리를 중심으로 뻗은 거리가 보이시나요? 이제 탑에서 내려와 골목 투어를 시작합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특이한 건물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유난히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옛날 옷을 판매하는 수혜점인데요.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오래된 나무 천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천장 같은 거를 보시면 다 복원을 한 거예요. 천장이 시대에 따라서 가게가 들어서면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건 봤어도 크게 이 건물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건물처럼 진해거리에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기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영화에 나올 법한 옛날 건물에 현대 간판이 달려있는가 하면 기와집에 환풍기가 있고 현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느낌이네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해 골목 투어. 진해에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도시 속에서 잊히는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창원 방문의 해. 옛 거리를 찾아 진해에 와보는 건 어떨까요? 와, 군항마을 역사관부터 해서 적산 가옥거리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이렇게나 눈이 즐거운데 직접 가서 보면 정말 힐링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강은지 리포터가 준비한 하이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경남이 어떤 숨은 전설을 가지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리산 산줄기 끝자락에 위치한 푸르른 곳 산청입니다. 이곳 산청 어느 한 마을에 매우 금술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 이야기인가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사이좋기로 소문난 부부를 찾아 도착한 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해담촌입니다. 남사해담촌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을이 제법 크긴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큰 눈 더 크게 뜨고 사랑에 푹 빠진 부부를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예스러움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고즈넉한 곳 남사해담촌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품격이 딱 느껴지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주변에 산세가 빼어나고 정겨운 흙담이 반겨주는 곳이죠. 정말
정말 사랑을 속삭이기에 좋은 담장인 것 같아요. 이 담장에 따라 무수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랑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드디어 사랑 이야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짜라잔! 이 바로 하트 아닌가요? 하트? 하트 모양 아닌가요? 마을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다는 작가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곳에 힌트가 있을까 찾아가 봤습니다. 이 마을에 금술 좋은 부부가 있다고 하던데요? 금실 좋은 부부 있지. 근데 부부인데 사람은 아니고 나무야. 나무요? 나무가 있다고요? 사람도 아니고 나무가 금슬이 좋다니?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직접 나무 그림을 보여주시는 작가님. 그림을 힌트 삼아 마을 곳곳을 돌아보다 사이좋게 얽혀있는 해화나무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네, 드디어 금술 좋은 부부를 찾았습니다. 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껴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까요? 고양아, 넌 알고 있니? 부부나무를 지나면 바로 뒤에 위치한 어느 고가. 부부나무 이야기에 대한 단서를 찾아 들어가 보니 세월을 그대로 담은 가택과 나무들이 반겨주네요. 고가를 둘러보던 중 마을 주민분을 만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 이시고가가 12대 진사에 16대 천석을 지낸 그런 선비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인데 동네에 있는 부부들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부부를 불러서 화해를 시켜줬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그루 해화나무가 자라면서 상대방 나무한테 햇빛을 양보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틀어서 희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그렇게 희생을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이를 가르쳐 주는 나무라고 해서 마을에서 또 부부 해화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부부나무 전설을 듣고 나서 그런지 걸어가시는 노부부의 모습이 더욱 정겨워 보이네요. 네, 여기 부부가 한 쌍 계시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는 이불하기 예담촌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3년쯤 된 건데. 63년! 일생을 같이 걸어오신 모습이 부부나무와 닮아 있는 두 분. 앞으로도 100년회로 하시라고 정겨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이담촌 부부나무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떤가요? 이상 하이스토리 리포터 강은지였습니다. 네, 와, 부부나무에 얽힌 전설 때문인지 산청 남사예담촌이 왜 우리나라 아름다운 마을 1호인지 알 것만 같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영상 말미에 나온 노부부 두 분의 모습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사예담촌에는요, 부부나무처럼 전설이 얽혀있는 노수들이 많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중한 기업 시간입니다. 우리 구은하 리포터가 어떤 야무진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남의 경제를 떠받치는 주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 작다고 얕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쟁력으로 지역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온 소중한 기업.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테크노파크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이곳에 자유롭고 화목하기로 소문난 기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찾아가 볼까요? T사는 창립한 지 올해로 14년째 되는 기업으로 종합군수지원과 기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사를 대표하는 종합군수지원, 과연 뭘까요? 주 군 장비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그런 수명 주기에 걸친 모든 분석과 연구에 대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 장비는 전문적인 지식과 과학이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과 긴 연구기간을 요구하고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ILS 전문기업인 T사는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침을 번역하고 개발하여 효과적인 개발,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합니다. ILS 사업부 설립 2년 만인 작년에는 군수 지원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동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AR, VR, MR 등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LS 분야에 뛰어든 지 2년 만에 선두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 기업의 원동력, 바로 자유로운 기업 문화에 있습니다.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회의실입니다.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을 대화가 있는 장소로, 회의실을 카페테리아로 변화시켰습니다. 부드럽고 화목한 기업 문화를 이루어낸 오늘의 소중한 기업. 그 바탕에는 특별한 기업 가치가 있었는데요. 재미가 있어야지.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그런 가치에서 펀이라고 정했고, 회사에 교육이 없으면 10년, 20년, 100년 후에 기업 가치가 존속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러닝에 대해서 이래 소중함을 말고 펀앤러닝이라고 저희 회사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 자유로운 소통이 있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기업, 우리 지역의 소중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품에서 큰 부품까지 공장에서는 한창 제조 중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풍력 발전기 분야와 화력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그리고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B사는 고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계에 장착되는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공기 엔진 부품 사이에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시키는 실과 터빈의 움직임을 고정시켜주는 터빈 스테이터 등 엔진에 장착되는 부품 약 330여 개를 생산 중입니다. 부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기업보다 까다롭고 정밀한 가공 작업을 거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저희 항공 부품은 난삭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 소재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 어려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가공하듯이 가공을 하게 되면 품질이라든지 가공 변형 이런 것 때문에 공정 자체를 까다롭게 그렇게 가야 품질을 만족을 하거든요. B사는 1995년부터 중소기업이지만 과감하게 항공기 엔진 부품 연구 개발에 뛰어들어 5년 만인 2001년 중소기업 최초로 항공기 엔진 부품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연구개발 5년 만에 항공기 엔진 부품 국산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그때 이제 사직 필생이라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6, 7년간 거기 매달렸다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민항기, 민간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따갔던 기술, 원초적인 기술을 계속 기술 개발 향상시켜서 우리나라 항공사업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까다롭고 섬세한 공정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혁신하는 기업, 우리 지역의 소중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와, 경남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수지원업체 T사와 엔진 분야 선두기업 B사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요. 두 기업 모두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경남 액티비티 시간입니다. 우리 건기태 리포터가 이번에는 어떤 액티비티한 소식을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푸른 바다가 있는 블루시티 거지? 근데 겨울바다에 사람이 바글바글 와 있니 맞노? 펭귄이 여 와 있노? 저서 추노 와 추노? 등실등실 아주 나도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여 축제라도 하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 비행기 숲속을 벗어나봐요. 거제 펭귄 국제 수영대회 올해로 13회를 맞는 시원한 겨울 축제.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이야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차디찬 겨울 바다에서 펭귄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 만난 펭귄들의 열정 앞에 겨울 추위도 맥을 못 추네 맥을 못 쳐. 정치사는 거기도 국제 펭귄 축제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짜서 진짜로 수영만 하고 끝이면 섭섭하겠지. 목장갑 어망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서도 못해보는 한겨울 맨손으로 광어 잡기. 산지 직송 싱싱한 광어들이 1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무려 700마리. 일단 잡기만 하면 다 자기 거. 미끌미끌 잡기는 힘들어도 잡으려면 발도 손도 바쁘다 바빠. 쉴 틈이 없네 없어. 저도 큰 놈 한 마리 잡았습니다. 광어야 미안하대. 양손 무겁게 광어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아 광어 잡는 손맛을 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회맛을 봐야지. 펭귄은 광어를 사랑해. 잡는 손맛도 좋았는데 먹으니까 찌기네.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가보입시다. 이한치한 겨울답게 얼음은 제대로 봐야 겨울 아닙니까? 백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넜어. 1년에 단 한 번 펭귄처럼 건강하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거제 국제 펭귄 수영대회. 이색 체험과 푸른 바다와 함께 겨울을 보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와, 이 추위 속에서도 펭귄 수영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트 뿅뿅입니다. 동현 씨도 내년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네, 저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기보다는 여럿이 가야 제맛이니까 저는 내년에 우리 채은 씨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아우, 좋아라. 네. 정말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가라! 유행어 제조기이신 꿀팁 박사 소연 씨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도와줘요, 한 박사! 무슨 일이죠? 화장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화장실? 그럼 제가 화장실부터 해서 이 집 곳곳에 나는 냄새를 싹 잡아주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변기 냄새는 사실 가장 지독하고 악취가 심한데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식초만 있으면 되는데요. 준비된 식초를 2-3컵 정도 변기에 붓고 30분 정도 기다려 볼 텐데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처리해 드릴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하수구. 이 하수구에도 역시 식초가 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베이킹소다를 먼저 뿌려줍니다. 하수구 주변으로 이렇게 솔솔솔 뿌려두고 그 위에 이 식초를 적당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잠시만 방치해 둘게요.
지금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이때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냄새 제거에 살균 효과, 곰팡이 제거까지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냄새 안 나시죠? 진짜 안 나네요? 승규씨. 네? 이제 변기에서 냄새가 안 날걸요? 우와, 진짜 냄새 안 나네요? 이게 무슨 냄새죠? 배수구 냄새인가요? 배수구 냄새 맞죠? 아, 네. 배수구 냄새도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방금 하수구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베이킹소다를 뿌려준 뒤에 식초를 뿌려주시고 거품이 올라올 때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악취가 금방 사라집니다. 냉장고 냄새도 해결해야겠죠? 바로 김 빠진 맥주가 제격인데요. 먹다 남은 맥주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른 수건에 묻혀서 냉장고를 쓱싹쓱싹 닦아주시면 매캐한 음식물 냄새도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뿌듯한 한박사는 이만. 안녕! 이라기엔 이 냄새는 뭐죠? 안 되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발장 냄새 제거 꿀팁까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발장은 땀과 습기가 냄새의 주 원인인데요. 습기 잡는 데는 이 신문지가 아주 그만입니다. 신문지를 구겨서 이렇게 신발에 넣어주시면 냄새도 잡고 신발 모양도 유지시켜준다고 하니 아주 유용하죠? 야, 화장실 악취와 신발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우리 채은 씨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꿀팁이라 저 생각되는데요. 아, 지금 방금 농담하신 거 맞으시죠? 네, 농담이죠. 그럼요. 아, 네, 그런 걸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 이렇게나 요긴하게 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좋은 꿀팁 알려주신 한박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경남인데이 마칠 시간입니다. 오, 너무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면서 끝인사 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경남! 우리는 경남인. 경남의 알짜 정보는 경남인데. 안녕히 계십시오.